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기해년 새아침 어떻게 맞이하셨는지요? 확신과 불신, 희망과 절망, 성장과 침체, 평화와 갈등이 교차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 덕담에는 늘 건강과 평화, 풍요를 기원하는 말들을 주고받죠. 올 한 해 출발 새아침도 새해 덕담 같은 내용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뉴스의 시청률은 대체로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일 때 많이 올라갑니다. 범죄와 재난의 현장이 대표적이죠. 나쁜 뉴스의 현장에 없었다는 안도감이 사람들에게 상대적 위안을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쁜 뉴스의 현장에서 좋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조현병 환자 치료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삶을 마감한 40대 의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보자고, 당신의 삶에 기회를 조금 더 주어보자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고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올해 출발 새아침은 나쁜 뉴스의 현장에서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키가 쑥쑥 크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2019년 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나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메시지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요? 예, 뭐 공식 신년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새해 메시지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셨죠. 네네.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 예.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네네. 예, 제 눈길을 확 끄는 그 단어는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이요? 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제 관심사였는데요. 국내외 언론이 가장 주목한 문구는 이겁니다. 새로운 길. 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네네. 굉장히 이렇게 막 돌려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예. 주요 외신들은 이건 결국 약간 경고의 의미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국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고요. 예.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메시지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네네.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기조의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마지막 날 정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졌었는데 네. 의사 살해 사건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죠. 네네. 31일 오후 5시 45분쯤에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임세원 교수를 상담 중이던 환자 박모 씨가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사고가 이제 발생한 거고요. 네네. 피신하던 임 교수를 복도까지 쫓아가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임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들 대피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박모 씨가 지금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러고요. 예. 범행 직후에 내가 찔렀으니 수갑 채워라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된 상황이고 이 정신질환 전력이 있으면 또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도 또 심신미약 감형이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처벌 요청하는 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한 방송 드라마에 이 유사한 장면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네네.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이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모방범죄를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하고의 연관성도 있는지 없는지 차차 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럼 마지막까지 자신보다는 간호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피하라 뭐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성실하게 본인의 의무를 다한 사람의 마지막이 참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양 산불은 어떻게 진화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16시간 이상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불은 양양군 서면 송천리 이제 뒷산 사유림에서 이제 어제 오후 4시 12분께 발생을 했고요. 지금 새벽 5시 기준으로 해서 한 16헥타 정도 산림을 태웠다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남설악 오색 방면 또 이 응골 방면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어제는 그렇게 바람이 강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래요. 예. 어찌됐건 뭐 소방당국은 지금 이제 오늘 오전 중에 다 진화를 지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194명이 긴급 대피한 상황이고 지금 헬기도 지금 이제 날이 밝으면서 다시 이제 14대 정도 투입이 이루어졌고 진화대 1,621명 정도 오늘 오전 7시부터라니까 지금 이제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산불 진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화재 원인이 그럼 뭐냐? 네네. 일단은 담배꽁초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참 이것도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의 부주의가 엄청난 그 산림 손실로 이어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돼 있다.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를 해서 이외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검찰에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고요. 이런 속에서 신 전 사무관은 이른바 그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서 기재부 차관보하고 카톡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업무 일지 그 당시에 적었던 메모 그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차관보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핵심은 17년,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눈길을 끌고요. 신 전 사무관이 이제 본인이 밝혔듯이 이제 MBC에 제보를 해서 지난해 5월 16일에 보도가 됐던 그 KTNG 사장 교체 외압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직원 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제 규명을 했는데 그것도 언론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도 당시 왜 청와대 감찰반이 유출 과정만 조사했겠느냐라고 이제 추가 증거 공개 의사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기재부에 다른 사무관이 작성한 비망록이 있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장이 그걸 지시를 하면서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자기는 못 썼지만 이제 다른 사무관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이 KTNG는 이미 민영화가 된 회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 개입을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 또 그 김태우 수사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련의 폭로성 뉴스가 계속 양산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만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이제 있었는가 하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자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 말. 네, 노래로도 많이 사랑을 받는 시 사랑한다는 말은 한 부분입니다. 유난히 고통과 절망과 대립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열어둔 마음의 문으로 천사처럼 시 한 편이 날아온다면 그 순간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천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방송 사상 최초로 천사를 만나보는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짓고 나누고 발견한 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산에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지금 이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읽어야 됐을 텐데 잘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새해 그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줄 이 천사, 뭐 수녀님의 시 한 구절을 들려주신다면 어떠한 구절을 좀 들려주시고 싶으십니까? 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시는 네네. 작은 노래라는 시인데요. 예. 네, 마음은 고요하게, 눈길은 온유하게, 네. 생활은 단순하게, 네. 날마다 새롭게 다짐을 해보지만 예. 쉽게 방향을 잃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네네. 작은 결심도 실천 못하는 내 삶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길을 가다 보면 감사의 노래를 멈추지 않으면 하얀 연꽃을 닮은 희망 한 송이 어느 날 슬며시 피어오릅니다. 삶이 다시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저한테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읽고 싶은 시입니다. 아, 그렇나요? 저는 뭐 생활은 단순하게라는 수녀님 그 표현이 너무 그 가슴이 와닿았는데 이거 뉴스가 워낙 복잡한 그 뉴스로 양산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단순한 것이 좀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수녀님께서 지금 올 한 해 맞으시면서 야, 이거 한 해를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그동안도 많이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좀 더 감사하고 마음의 시선을 좀 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나 다른 일을 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시 읽어주실 때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만히 곰곰이 씹어보면은 이게 보면 시라는 것이 뭐 거대한 상징이라든가 또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시를 쓰시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지요? 네. 저에게 있어서 그 시는 제가 그 주머니 속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거든요. 네네. 작은 손수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누가 뭐 눈물을 흘리면 또 닦아주고 땀이 나면 좀 닦고 그런 손수건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예. 그 손수건으로 마음을 닦으셔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맑고 영증한 그 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수도자이시면서 또 시인이기도 참 하신데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시를 쓰시고 수도의 길을 걸으셨는데 이게 수도자의 삶과 시인의 삶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결국은 시를 쓰듯이 수도 생활을 하고 또 수도하듯이 시를 쓰고 그래서 서로 다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세기를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벌써 70년대인데 그 종신선 후에 민들레 영토 그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 서울 그 곳곳에 뭐 종로든 신촌이든 이런 데 가다 보면 민들레 영토라는 그 간판에 어떤 음식점들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이 수녀님께서 꿈꾸시는 민들레 영토는 어떠한 곳인가요?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수도원 이 자리가 상징적으로 민들레 영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들레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그 솜털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듯이 저도 수도원에 있지만 제 시가 민들레 솜털처럼 날아다니면서 많은 이웃과의 만남을
터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네네. 제가 사는 이곳이 민들레 영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네. 뭐 정작 우리가 사는 이곳이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몹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도 네네. 보면 그 수녀님께서 천호동 화재에 추모시를 보내시기도 네네.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자, 이 같은 많은 그 안타까운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이 시가 갖는 의미, 시처럼 네. 살아가는 생활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아픈 일들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네네. 제가 몸으로 일일이 그걸 갈 수는 없지만 그 시가 기도처럼 네네.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아프고 슬픈 이웃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이번에 천호동 화재 사건에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서 그 옆에 슬픈 이웃이 바로 내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더들에서 말씀처럼 좀 더 마음의 눈을 새해는 크게 뜨고 누가 더 어렵게 외롭게 슬프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그 지혜의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지혜의 눈을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요. 부단히 주변에 이웃사랑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외적인 것에 치중했던 그런 날들이었다면 좀 더 내면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네네. 마음 수련을 좀 하다 보면 또 이웃사랑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수녀님 그 주변에 그 아픔이 네.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그 네. 훈련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생각 바탕으로 해야지 가능해질까요? 그게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여행이 많이 가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네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연을 더 감탄해주는 인간이 없다면 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네네. 결국 인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 넓은 사랑 네네. 그 인류도 또 하나의 나이다 이런 다른 이웃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내가 그 의무감이 생기지 않을까 도와야 되겠다는 그래서 기부문화도 확산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가족의 기수에 집단의 기수에 그게 너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네네. 네. 이게 그 가족 이기주의라든가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웃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이웃의 행복이 사회의 네. 행복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됐으면 네. 좋겠는데 이 누구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또 아무나 네.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행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고 너무 먼 곳에서 찾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을 내가 내일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충실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기준을 행복이 정말 아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시련이 없는 것이 행복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고통이나 시련도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도. 네네. 네.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수녀님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소확행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도 아름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기적인 냄새를 풍겨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어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폭을 좀 넓혀서 좀 바다처럼 넓게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위기심에서 빠져나와갖고 조금 더 남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을 실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그렇군요. 이게 좀 확이라는 거를 확실한 행복이라기보다는 확산시키는 행복이 좀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수녀님 한때 보면은 건강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최근엔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실제가 아닌 가짜 뉴스가 확산된 적도 있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건강은 요즘 어떠신지요? 그냥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 일상생활 할 만큼 괜찮고. 근데 건강,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면서 저도 많이
제 삶에 도움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노력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 과거에 그 고 신성일 그 배우가 본인이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망했던 소식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오보를 해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아유, 이렇게 내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살겠다는 말은 덕담으로 들리지 않지만 그 스스로가 누가 이렇게 일부러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추모 편지나 추모시 쓴 거를 봤거든요.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실 뭐 말씀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민 이모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국민 이모. 이 이모 하면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친근한 그런 단어인데 국민 이모. 이 별명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 그래서 마음에 든다기보다 뭐 그런 자격도 저는 없지만 어떤 독자분이 사랑하는 국민 이모 수녀님께 이렇게 편지가 와서 제가 그걸 어떤 기자한테 말했더니 그걸 계속 저한테 따라다니는 닉네임처럼 됐지만 저 스스로를 국민적인 수녀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작은 수녀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이 국민 이모보다는. 아, 그렇습니까? 저 그런 큰 그릇이 되지 못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행복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평화, 한반도 평화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도 올해 또 만남이 있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자, 이 평화의 어떤 그 과정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밟아 나가야 할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먼저 평화의 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평화가 그렇게 이렇게 바람이 없고 폭풍이 없고 고난이 없는 어떤 역경이 없는 그 상태가 평화는 아니잖아요. 바람 불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듯이. 그래서 이 평화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평화 일꾼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먼저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선한 몫을 할 때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화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수녀님, 새해 아침에 참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시, 평화로운 시를 좀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이혜인 수녀님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어제 나왔었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새해 벽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신년사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목포에서 있습니다. 예, 새해 소망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생 경제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남북 관계의 전쟁 없는 그런 평화 체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혜인 수녀께서 그 평화와 관련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몫을 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2018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올해는 신년사의 대목 가운데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는지요? 저는 금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신년사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북한 핵을 생산도, 실험도, 사용도, 확산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핵의 동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신년사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핵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한 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작년 말 보낸 친서를 통해서 답방에 대한 약속을 작년도에 지키지 못한 것을 말씀하면서 신년도에 꼭 답방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도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네, 답방을 한다면은 그 시점은 한 언제쯤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서울을 답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의견 교환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탐색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때 그 답방 문제와 연결해서 그 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로부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지를 계속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이미 지난 9월 평양 선언을 통해서 군사적 합의는 획기적인 겁니다. 예. 지금까지 6.25 후 도발은 항상 북한에서 있었지. 네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향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쌍방의 도발을 없애자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의 요구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게 불변한 입장이라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약속 지키지 않고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도 북한이 취한 상응한 조치를 해주고 또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심지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 확산 수출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은 경제 제재 완화 등 이러한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경고로 생각을 하면 됐지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를 않습니다. 예. 아직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아직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 같은 곳에서는 민간 연구소이죠. 가시도친 올리브 가지를 보냈다. 글쎄요. 예. 그런 평가를 했던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100%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미뤄 생각합니다.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북 시각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보수 기관이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올리브 가지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그 내용에 가시가 돋쳐 있다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보수 단체마저도 그러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연말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미국 측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 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대통령 선거운동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쁜 발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아이러브 김정은에서 지금은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러브 시진핑으로 돌아갔지만은 네네.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비핵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내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선과의 일정을 맞추고 있지 완전히 깨졌다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도 처음부터 비핵화는 단계적 동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당장에 해내라. 불가역적으로 해라. 그렇지만은 결국 단계적 동시적으로 지금 현재 맞춰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대한 여야의 공방 연말 연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그건 뭐 이미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이 평가했던데요. 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해서 왜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냈는가? 결국 한 방도 없고 헛방질만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또 지나간 다음에 나팔 부는 격으로 이제 와서 새로운 것도 되지 못하고 그러한 헛방을 치고도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이러한 때는 청와대고 한국당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다. 그 결과를 보고 정치권에서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 한 방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당 쪽에서 김태우 수사관하고 한국당과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커넥션 의혹 제기했지만은 환경부 산하단체 분은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의거해서 이렇게 험하게 쫓겨났다. 라고 했지만은 임기 다 채우고 더욱이 한국당 비례대표까지 올라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누가 정말 진술을 하고 있는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 씨 간의 통화 내역을 이철희 의원이 이미 방송된 것을 확인했지만은 국민들은 김태우 감찰관이 결국 비리 공무원이다. 이러한 것을 특히 자기 매환매직을 하려다가 들통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지만은 그러한 것 가지고 정권이 물론 청와대가 초동 대처를 잘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은 그렇게 큰 파장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명의 폭로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 KTN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까지 폭로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양심선언, 공익제보자 이런 폭로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언론에 흘리는 옳지 못한 방식 지난번에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됐든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6급 행정관한테 청와대가 흔들리더니 이제 물러간 사무관에게 기획재정부도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국정을 국민들이 맡겨놓으니까 그래 6급 사무관하고 싸우고 있는 정부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이지 사무관의 문제나 특히 국세 발행에 대해서 차관보하고 카톡 내용을 폭로하겠다. 어떻겠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해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청와대나 내각이 과감하게 인적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국면 전환도 해야 되지만은 정책 전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데 경제 지표는 좋다.
그런데 경제 실패라는 프레임에 특히 언론에 의해서 갇혀 있다. 네네. 이것을 홍보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5천만 국민이 경제가 나쁜 것은 다 압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조선 자동차 경기가 나쁜데 지금 나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 자동차 조선 경기가 좋으니까 물 좋을 때 노져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책을 전환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네네. 경제 실패 아니다. 언론을 탓해가지고 저도 그 온라비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대통령이 언론 탓해가지고 성공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한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개편을 통해서 국면 전환도 해야지만은. 네네. 정책 전환, 즉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이런 문제를 국민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속도 조절 이러한 것은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